그녀가 화를 올린 순간 40년 동안 억눌린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40년 만에 느낀 감정이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시립음악회관. 김정희 할머니가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건물에 들어섭니다. 65세의 정희는 이곳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로비, 복도, 화장실을 차례로 청소하고 마지막엔 귀빈실 정리가 남아 있었죠. 그 방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래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은퇴한 지휘자 박도연의 소유였죠. 벽에 걸린 액자 속 악기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어요. 정희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거든요. 절대 손대지 마시오. 보기만 하세요. 10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박도연이 당부한 말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모조품이지만 도연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정희는 걸레질을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악기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프게 찡했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정희는 7살 때 몰래 바이올린을 만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손가락을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지금도 왼손 새끼손가락에 남아 있었죠. 정희야, 음악은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어린 정희는 바이올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간절함이 되살아났어요. 정희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항상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바이올린 소리는 어떨까? 한 번만이라도 만져볼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날도 정희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악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만 봐야 할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왼손의 작은 흉터가 4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단서라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깊은 밤, 정희 할머니는 혼자 남아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시립음악회관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귀빈실에 들어가 박도연의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그 바이올린이 유독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바이올린의 나무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희는 걸레를 들고 조심스럽게 악기 주변을 닦았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그때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걸레가 바이올린 줄에 살짝 닿았는데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웅. 그 한 음이 정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60년 만에 들어보는 바이올린 소리였어요. 비록 우연히 났지만 그 울림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는 이 방향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억눌렸던 60년의 갈망이 더 컸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리고 활도 함께 집어들었습니다. 박도연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정희가 바이올린을 터게 되는 순간 60년 전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현에 대고 천천히 그어내렸습니다. 솔, 레, 라. 음이 하나씩 울려 퍼졌어요. 서툴렀지만 60년 전 배웠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기억 속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고아원에서 몰래 들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선율이었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렸지만 점점 음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 정희는 연주하면서 울었습니다. 60년간 포기했던 꿈, 억눌렸던 갈망,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 모두 이 순간에 쏟아져 나왔어요. 음악회관의 넓은 공간에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연주였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게 음악이구나. 정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건물 저편에서 한 사람이 그 연주를 듣고 있다는 것을. 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에 산책을 나왔다가 음악회관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도연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연주를 들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연주였습니다. 정희의 활 끝에서 마지막 음이 길게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허락 없이 그 바이올린을 잡으라 했소? 정희는 손에서 활을 놓칠 뻔하며 급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은퇴한 지휘자 박도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잠깐만, 단 한 번만. 정희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며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박도연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정희 앞에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악기인지 아시오? 감히 청소부가. 그는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왼손 새끼손가락의 작은 흉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도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흉터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운 것이었죠.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 듯 40년 전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어린 소녀가 시장 골목에서 그의 손을 잡고 따라오던 순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놓쳐버린 뒷모습.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그저 고개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금기를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곡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떨리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요.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 몰래 귀로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정희의 대답에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아원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빛 보육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기억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못한 듯 그녀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새겨진 작은 흉터,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선율. 모든 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혈육과 겹쳐지고 있었죠. 박도연은 깊은 밤 홀로 음악회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악보와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곧장 방 구석의 낡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손끝이 떨리면서도 그는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낡은 서랍이 삐걱이며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첩과 기록들, 그리고 빛바랜 악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어린 소녀, 왼손 새끼손가락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 내가 정말... 그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시각 음악회관 숙소에서 정희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분명 내일 아침이면 해고되겠지. 그녀의 두 눈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을 괴롭힌 것은 지휘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던 그 시선. 정희는 손등의 흉터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다음 날 오후, 도연은 정희를 귀빈실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도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 이 사진을 좀 보시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는 분명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단발머리, 초라한 원피스,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흉터까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 모습이에요. 대체 어떻게 이 사진을? 도연은 낮게 물었습니다. 그때 자랐던 곳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푸른 새벽 보육원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4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이 남겨졌던 보육원이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종이 더미 속에서 낡은 기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름이 지워진 채 정땡땡으로만 남아있는 아이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입소 나이, 그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에 남아있던 상처에 대한 기록. 모든 것이 김정희와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불안에 떨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해고당하는 건가요? 그러나 도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망.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오. 도연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손을 놓쳐버린 어린 동생,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뒷모습. 그때 내가 널 놓쳤던 건가? 도연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사진과 기록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혜 씨,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오.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연주로 피어난 인연은 마침내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휘봉을 잡고 수많은 무대를 장악했던 그였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김정희. 그저 묵묵히 음악회관을 지켜온 청소부라 여겼던 여인이 이제는 잃어버린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 정희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생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에요. 보육원에서도 어디서도 제 가족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흑백 사진을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소녀를 보십시오.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 눈웃음, 그리고 푸른 새벽 보육원의 기록까지 모두 당신과 일치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소.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예요? 한동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파묻고 울었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사라진 뒤 나는 온 세상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 정희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어요. 보육원에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늘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 손의 흉터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 그게 오빠였나요?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잡고 있었던 손이었지. 그러나 한순간의 부주의로 내 손을 놓쳐버렸구나. 그 죄책감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며칠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보육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잘 울리지 않는 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몰래 연습하던 밤들. 도연은 지휘자로 세계를 떠돌았지만 무대가 끝날 때마다 느꼈던 허전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동생을 잃은 상실감이었음을. 그리고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희야,
우리 함께 무대에 서보자. 내가 바이올린을 켜고 내가 지휘를 하자. 세상 앞에 우리가 남매임을 알리고 싶다. 정희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마추어일 뿐이에요. 무대에 서다니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켠 선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영혼이었다. 청중이 원하는 건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야.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낮에는 정희가 청소를 했고 밤이 되면 도연이 무대에 앉혀 직접 지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점점 옛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은 오히려 세련된 연주자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 음악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특별 공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 정희가 앉았습니다. 객석은 호기심 어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이 무대에 올라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무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공연입니다. 오랫동안 찾던 사람과 함께 연주하려 합니다. 청중은 웅성이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정희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외로움,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가족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한 음에 실려 객석을 울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지휘봉을 흔들며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중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곡이 끝나자 홀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남매의 무대를 축복했습니다. 무대 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제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도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희야.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도연의 동생이자 무대 위에서 진심을 전하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흉터의 선율. 왼손 새끼손가락의 작은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거지. 관객의 눈물과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